자, 조선의 중앙정치와 관련된 그런 1번부터 16번까지 그런 조선의 중앙정치 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역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왕이겠죠. 왕이 모든 책임을 지고 왕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자, 의정부가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 명의 정승이 있어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으로 대표되는 세 명의 정승이 있는데요. 왕과 함께 국가 정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왕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육조에서 정책을 집행 혹은 실행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6조입니다. 그 6조의 6가지 역할을 나눠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2조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인사를 담당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임명하고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조 같은 경우에는 재정, 경제기구가 바로 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조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요. 예조 같은 경우에는 예절, 이 성향적인 나라 아닙니까? 예절과 관련된 그리고 행사 그리고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형소 같은 경우에 형벌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조 같은 경우에는 공사, 토목 이런 것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왕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기관이 있었어요. 바로 승정원과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다. 그래서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왕의 비서입니다. 비서입니다. 그래서 왕명을 전달해 주면서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큰 반역 죄인들을 다스린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형조와 함께 재판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번, 6번, 7번에 있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세 개를 합쳐서 5번부터 7번 합쳐서 우리는 보통 3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사라고 하는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로 언론기구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비판하거나 뭐 알려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기구가 되겠는데요.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왕을 비판하거나 간언을 합니다. 간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왕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왕을 도와주는 혹은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를 편찬하는 기구고요.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의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와 왕, 육조 중심으로 운영되며 왕을 도와주기 위해 뒷받침해주기 위해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었으며 왕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그런 언론기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정치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지방제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고려와 비교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바로 고려, 오른쪽이 조선의 지방제도와 관련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왼쪽 지도를 보시면 도가 5개 있고요. 북쪽의 천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북계와 동계 그리고 수도 개경인 근처에 경기가 있는 것을 통해 이것은 고려의 지방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오도, 양계, 경기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로 나눈 삼원적 구성이 된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약간 좀 체계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조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조선의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는 도가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양계와 경계가 오도 속에 포함된 단일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려의 지방제도의 특징으로는 주현, 그리고 속현, 특수행정구역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정도로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이 있을 정도라면 주현에다만 관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속현하고 특수행정구역은 지방에 있는 향리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주현에 있는 그런 수령에게 약간 의존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두 주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특수행정구역, 즉 향부곡소라고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농사 아니면 수공업만 해야 되는 지역이 있었죠. 뭐 세금 부담도 굉장히 극심하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합리한 지역이었는데요. 조선에 들어서면 태조 이성계가 바로 특수행정구역을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 삼원적 구성에서 단일적 구성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로는 모두 주현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특수행정구역이 조선에 들어서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 조선의 지방제도를 살펴보면요. 조선 같은 경우에 아까 8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예를 들어서 아니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 구, 군, 동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팔도라고 하는 가장 큰 행정단위 아래에 부목군현이라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체계를 두어서 체계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고려와는 다르게 삼원적인 구성이 아니라 단일적인 구성이었다라고 하는 게 조선의 또 다른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팔도를 담당하는 지금의 경기도지사, 전라도지사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관찰사를 파견하겠고요. 그리고 모든 주현, 모든 군현에는 수령을 파견해서 모든 지방이 똑같이 수령을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팔도를 담당하는 관찰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도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또한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일반 군현으로 파견되는 그런 수령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까지 팔도를 맡는 관찰사들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지방의 거의 실세라고 했는 수령들이 파견돼서 수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지방의 행정도 담당하고요. 치안도 담당하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판도 해야 되는 사법권도 있고요. 그 지방에 만약에 왜적들이 쳐들어왔으면 군사들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군사권까지 있는 행정, 군사,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바로 수령이 되겠습니다. 수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보는 사또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또, 수령이 이 지역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은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수염 붙여가지고 난 아전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요. 향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향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령들이 역할을 해 나가는데 수령과 향리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그들의 실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성리학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그런 양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급진파 사대부에게 패배한 온건파 사대부들이 거의 이 지역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에서 열심히 양반들이 자기 스스로의 그런 성리학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내려고 하는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는요. 수령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비판도 할 수 있고 보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판하고 감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촌 이 지역에다가 유교적인 질서를 보급하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수령이 있고 향리가 있고요. 유양소가 서로 도와가면서 이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향리, 그 다음으로 유양소의 역할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향리는 이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강했던 그런 계층 집단이었는데요. 조선이 되게 되면서 수령들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면서 점차 지위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